이렇게 더운 날씨에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KBS를 찾아주신 애국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멀리 부산에서, 대구에서, 또 지방에서, 또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신 편부장님 포함해서 각 시민단체 여러분들, 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행사는 KBS 직원들인 저희가 마련하고 MBC 직원들인 방송인들이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워낙 장악이 돼 있고 탄압을 받고 있고 거의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의 이런 억압된 상황이다 보니까 밖에서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또 찾아오시니까 사실 너무 가슴에 벅이 차고 이런 날이 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도 손상윤 회장님께서 사비를 털어서 마련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저분이 대한민국의 의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지자체 선거가 왜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배했고 여당이 압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당 잘못도 있지만 저는 언론의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도해야 할 것을 보도하지 않고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도하는 언론, 이건 언론이 아니고 흉기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는 이 흉기가 바로 언론입니다. 여러분, 선거 과정에 부산과 경남 지역에 유권자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선거 임박해서 이제 당을 보지 말고 인물을 보고 선거를 해야죠 하는 인터뷰가 나오고, 똑같은 당, 똑같은 사람을 뽑으면 정책이 일방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한다, 이런 보도를 한 것이 오늘날 방송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도를 하고 또 영남 지역에서 여당이 이기면 이건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호남 지역에서 야당이 싹쓸이를 해도 호남 지역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언론입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5월 하순 이후부터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과거 새누리당 매크로 여론조작을 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북한과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그걸 특집 뉴스로 15분, 12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언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언론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이 제대로 된 여론을 알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불과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가 착해졌어요. 김정은이가 매너가 좋아졌어요. 김정은이가 유머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겸손해졌어요. 이것이 공영방송 또 언론들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설주를 여사라고 부르고 퍼스트 레이디라고 부르면서 우아하고 단아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김여정에 대해서 수수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달라졌습니까? 북한이 김치 체제가 아닙니까? 북한이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아니고 이시나 박시로 정권을 스스로 교체를 하고 난 뒤에 밖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또 그 진정성을 믿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북한을 폭격하겠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나온 것이 지금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안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지금까지 모두 8번입니다. 이제 9번째입니다. 당연히 김정은에 대해서 의심하고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검증하고 챙겨보고 비판해야 되는데, 오늘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북한을 친구요, 동무요, 길동무라고 찬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진정한 언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 방송입니까? 남한 방송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김정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수구 꼴통이라 그러고 냉전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여론이고 언론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난 선거에 저는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선거를 치르더라도 또 패배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KBS가 어떤 곳입니까? 국민으로부터 수신료 2,500원을 받습니다. KBS는 국가에서 돈을 내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주고 제작비를 쓰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이고 대표는 국민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대표인 것입니다. 서울 사람만 2,500원 내는 것이 아니고 호남 사람만 2,500원 내는 것이 아니고 부산 사람도 2,500원 내고 대구 국민도 2,500원 냅니다. 좌파만 2,500원 내는 것이 아니고 우파도 2,500원을 냅니다. 따라서 KBS의 모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이, 이 매체가 장악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방송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우파에 계신 분들, 또 좌파에 계신 분들은 이런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유튜브도 보시고 신문도 보시지만 또 좌파에 계신 분들은 좌파 성향의 신문과 방송을 봅니다. 중간에 계시는 30~40%, 이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공정방송 KBS와 MBC, SBS 지상파 방송입니다. 이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정보를 취득하는 한 끊임없이 왜곡되고 조작되고 편파적인 내용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이 방송은 군대보다 강하고 정당보다 강합니다. 군대보는 차라리 총칼라 쏘면 소리가 나고 피가 흐르지만 소리 없이 여론으로 장악하고 여론으로 선동하고 여론으로 휩쓸어간 자리에는 침묵과 침묵, 그리고 침묵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공영노조원께서 다수 나와 계십니다. 사실 저분들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합니다. 저 많은 5천여 명 비해서 불과 몇십 명도 안 되는 공영노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공영노조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쟁이라고 봅니다. 지금 80% 이상 장악이 되어 있지만 왜 소리가 없고 조용하냐? 언론입니다. 여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나오면 여론으로 조집니다. 공격합니다. 신상을 듭니다. 때문에 모두가 침묵하고 조용한 것이 오늘날 총칼라 쏘면 철학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론으로 공격하고 여론으로 장악된 상황에서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KBS 안에 이런 보도를 하면서 최근에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KBS 내부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상한 이름의 이 조직은 과거 보수정권 10년 동안에 기자와 PD가 보도했고 이랬던 내용을 탈탈탈 털어서 왜 이렇게 보도했고 저렇게 방송했냐고 이유를 묻고 그래서 징계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MBC는 이 같은 조직을 통해서 벌써 10명이 해직되었습니다. 신경민 국회의원의 말이 막말이라고 보도한 기자는 며칠 전에 정직 6개월을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소득 3만 불이 되는 나라, 선진국 OECD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공영방송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맞습니까? 이런 야만적인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고 조용합니다.
이것이 어디 비단 KBS와 MBC에만 일어나겠습니까? 기관 곳곳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고 때문에 다 조용한 겁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대학 교수, 각 기업들, 공기업들 이렇게 해서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인면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고 홍위병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오늘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읍시다! 막읍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정당도 있고 대법관도 있지만 언론입니다. 그 중에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개월, 5개월 동안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을 거의 테러 수준의 보도를 냈습니다. 뒷밟았습니다. 수술을 하네, 비아그라를 먹네, 7시간 미래를 즐겼네. 인신공양을 했네, 구술을 했네. 차마 입에 오르지 못할 이런 일들을 보도한 언론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찬양만 하고 이렇게 옹호만 하고 이렇게 문비의 청가만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올바른 언론 맞습니까? 언론 이제 고쳐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입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지금 방송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골자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방송법은 여당 일방적으로 사당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 소속,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노조위원장 소속인 최승호 씨와 양승동 씨가 각각 MBC와 KBS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홍근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보면 이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여러분, 제자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다. 와! 아마 지지하겠죠, 우리를. 그래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사장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 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승호 사장과 양승동 사장은 3개월 이내 반드시 사퇴해야 합니다.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 협상을 할 때 여야 각각 여당은 드루킹 특검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야당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왔던 안 중에 여당에서 그러면 방송법을 줄 테니까 드루킹을 하자 말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얼마나 절호의 찬스였습니까? 그런데 드루킹을 들썩 밟고 말았습니다. 드루킹이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론이 장악된 상태에서 특검을 10번 100번 해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언론이 제대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야당 법안을 제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당시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에서 손을 흔들고 방송사 찾아가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쏘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무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패배주의에 빠져서 친박 비박 나눠서 서로 물고 뜯고 찍고 하지 말고 방송법을 적극 통과시키라! 그 어떤 법안보다도, 그 어떤 협상보다도 방송법이 통과돼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방송법이 통과돼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야당이 방송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촉구합시다. 문재인은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라. 손을 떼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적극 해체하라. 해체하라.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